이번에는 왜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대두되고 좋다라고 많이 인정들이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선풍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맨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일반 개인이 샀던 부동산이 아닙니다. 100% 기업체가 시설 자금 명목으로 기업체의 시설 중에 하나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이었어요. 자기 사옥으로 사용하든지 자기 공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런 개념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게 됐을 때 기업체를 좀 더 활성화 시켜주고 기업체가 훨씬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기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해서 전체 분양가 대비했을 때 70%를 굉장히 저리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통 예전에 10년, 15년 전에 시중 금리가 뭐 8%, 7%, 8% 이때 정책 자금이 서울시 정책 자금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이 3%에서 4%대였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건물에 서울시 자금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이 배정된 자금이 있었습니다. 자금이 한정적으로 전체 만약에 그 건물에 지식산업센터의 뭐 분양가가 1000억이라고 봤을 때 뭐 한 700억, 600억 요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나왔어요. 다 되지 않았습니다.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받기 위해서 미리 서류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반 개인, 일반 기업체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사게 됐어요. 거기다가 취득세도 100% 감면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 기업체가 항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었다는 게 팽배한 인식이었고, 그 다음에 대출도 70%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가게 되는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반 개인이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일반 시중에 기업체들도 잘 몰랐던 시기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 기업체들이 서서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사용을 해보니까 환경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물도 크고 편의시설도 많고 주차하기 편하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내 돈이 결정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메리트로 굉장히 기업체들 사이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이 분양판이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가 됐잖아요. 기존에도 그런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이었냐면, 기존에는 어떤 그 지식산업센터에 이미 분양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해 봤던 사장님들, 그 사장님들이 개인 투자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매 시세 차익을 받고,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메커니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서슴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가 실패했던 사례가 한 번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그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리먼 사태가 남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가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6년, 7년, 8년 이때까지 굉장히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분양이 잘 되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 굉장히 다들 성공했던 사례였었는데, 이때 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2007년도 이때 굉장히 많이 투자자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리먼 사태 2008년도가 터지고 나서 거의 원금도 못 건져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버렸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정리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걸리다가 최근에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6년, 17년 요때 그 바람이 다시 일었습니다. 그때는 일반 개인도 좀 같이 가미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자리로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시행사들의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사들이 너도 나도 눈을 돌린 곳이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출을 70%를 해 주었고 거기다가 추가 개인 신용으로 80%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건물을 뭐 50%만 분양이 되고 50%가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50% 분양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건물을 만약에 준공만 난다고 쳤을 때 이 건물을 담보로 70%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리스크가 적은 개념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거 쪽으로는 뭐 지어도 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똑같은 개념이 일어난 거죠. 일반 주거 쪽으로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이 이쪽 지식산업센터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에 열풍이 불었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누가 샀다고요? 기업체가 샀습니다. 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업체가 기업을 더 잘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도 생기고 국가 경제에 충분히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줬고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출발하게 된 동기인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사는 거는 누가 사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로 사용하든 실사용하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의 전유물인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의 전유물인 공간에 리스크 없이 다 차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 조건으로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100% 기업체가 있는 곳, 기업체가 활성화된 곳, 기업체가 가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 선결 조건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개발이 되었나요? 실질적으로 서울보다는 수도권, 경기 지역과 수도권 쪽으로 위주로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한 해에 지식산업센터의 인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이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분양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많은 물건들을 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개인이 아파트로 돈이 가지 못하고 주거용으로 돈이 가지 못하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돈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몰렸는데 이 실제로 만약에 분양이 완료가 된 이 건물들은 과연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익을 보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개념 없이 나의 스터디 없이 나의 노력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했을 경우에 결코 원하는 만큼의 수익과 원하는 만큼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설왕설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하고 잘 판단하셔야 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데이터화해서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불펜은 서울입니다. 서울이
유일하게 서울이어야만 그나마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사업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참 좋지만 일반 개인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달달이 얼마를 받아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형태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